8.1의 6절 파랑의 통계를 통해서 구한 스펙트럼 밀도 함수에 관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설계에 사용돼야 되고요. 설계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파랑의 파고와 주기, 실제 관측된 파는 여러 가지 파가 많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불규칙한 파의 파고와 주기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0점 상향 교차법, 지로업 크로스법. 그래서 파고가 있으면은 0.0 영수위 정수압 스틸 워터 레벨에서 SWL에서 상향으로 통과하는 점과 다시 상향으로 통과하는 점 그 사이를 하나의 주기로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파고라고 놓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파랑으로 놓고 이 간격을 주기, 최고점과 최고점의 차이를 파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파의 집단인 파군을 이제 파가 이제 하나의 파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가 있을 때 대표적인 파고와 대표적인 주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를 대표파 representative wave라고 하고 대표파는 최대파를 대표파로 하든지 아니면 평균파 아니면 최대 3분의 1 평균파 그 다음에 최대 10분의 1 평균파 최대파란 것은 1회 관측에서 얻은 파고 중에서 좀 전에 파고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요거 파고잖아요. 그죠? 파고.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파고를 거기 대표로 삼는 거고 그때의 주기를 대표 주기 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파는 1회 관측에서 얻은 여러 개의 파고 중에서 이 파고들을 산술 평균해서 얻은 모든 산술 평균, 그래서 얻은 평균값과 평균 주기를 가지고 그 평균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최대 평균파는 계측에서 얻은 모든 파고들을 순서대로 큰 것대로 나열해서 3분의 1까지 파를 선별하여 예를 들어서 99개의 파고가 있다면은 앞에서 큰 것부터 33개를 선별해서 그들 파의 평균값과 파고의 평균값, 주기의 평균값을 각각 유의파, significant wave의 파고, 유의파고 혹은 유의주기라고 하고 표시는 H3분의 1, HS 혹은 T3분의 1, TS 수식어로는 유의파고 3분의 1 세대 평균파이고 그것은 상위 30%, 3분의 1의 파고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것들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은 파고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 파고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있는데요. 파고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 앞장에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유의파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4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밀도 함수인데요. 스펙트럼이란 것은 가로축이 주기, 주파수 혹은 진동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 부르고요. 세로축은 그 특정 주기의 만약에 변이라면 변이의 자승 값을 나타내고요. 이걸 분포시켰기 때문에 밀도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밀도. 그러니까 파워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변이의 자승을 나타내고 어떤 특정 주기에. 그래서 전체 면적은 변이의 자승의 평균값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평균값이 0주기에서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은 그 값은 평균값은 표준 편차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다 루트 값을 씌워주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0인 경우는 대표적인 특성은 요것의 면적은 어떤 특정 값의 자승이고 그것의 평균이 0인 경우 즉 0주기
빵인 경우 DC 컴포넌트라고도 부르고요. 전력 쪽에서는 요것을 이런 경우에서는 요것이 어, 표준 편차의 자승이 된다입니다.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을 다 구하면요. 표준 편 어떤 주기에 어떤 그 파고의 자승값의 평균값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평균값이 0이라고 했을 경우에 평균값이 0이라고 했을 때 파고의 평균값이 0이라고 했을 때 요 그 진폭의 자승은 에, 표준 편차의 자승이 되고 그것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되죠. 스펙트럼 밀도 함수. 그것의 4배인 값이 4배인 값을 유입하고 3분의 1 값이라고 유도가 됩니다. 나중에 유도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3분의 1 이 값이 그 표준 편차의 4배라고 했는데요. 표준 편차의 4배인데 그냥 시간 영역상에서 계측했을 때는 RMS 값, 유효 값, 시그마 값하고 RMS 값이 시그마 값, 시그마 U 값하고 U의 RMS 값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이 RMS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4절로 넘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1.4절인데요. 1.4절에 이야기에 보면은 RMS 값과 표준 편차 값, RMS 값은 루트하고 민 스퀘어 밸류고요. 근데 이것이 이산 분포인 경우에 이산 분포 다음과 같이 이산이란 것은 연속 분포가 아니고 이산 분포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표준 편차의 이산 분포인 경우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샘플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표준 편차는 그 바이어스 된 것을 바이어스 편향된 것을 샘플 사이즈에 편향된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음, 크기에 보정하기 위해서 n-1을 넣어줬는데요. 궁극적으로 샘플 사이즈의 샘플의 크기가 커진다면은 이 두 개는 RNS 값과 표준 편차의 이산 분포로 계산한 값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유튜브에는 안 돼 있을 수 있겠네요. 뒤늦게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10분의 1 최대 평균파는 1회 관측에서 10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최대 상위 10% 것들을 평균값과 주기 평균값으로 h 10분의 1, t 10분의 1로 나타냅니다. 네. 4시그마라는 값이 얼마큼 큰 값이냐 일반적으로 시그마의 4배 정도 되는 값이 얼마큼 큰 값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4장으로 돌아가지고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4장에 이건 1장이구나. 4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평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기초 확률 분포의 확률 이론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충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일반 분포일 때 평균에서 평균 가운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시그마 값이 떨어진 값이 한 68%, 2 시그마 값은 10개 중에 7개 정도란 얘기고 2 시그마 값만큼 떨어진 요 면적은 95%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 시그마까지 포함된 것은 대부분 최대값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의파를 가지고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포가 그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라 통계에 의해 가지고 파고가 나오는 분포가 단기 통계를 일반적으로 기술한다면은 어, 그래서 계측을 해서 이타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우스 분포라고 가정할 경우 파고를 계측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기 통계일 경우 레일리 파고 분포를 갖고요. 레일리 파고는 가로축이 파고이고 이게 개수를 재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다 양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의 레일리
파고 분포를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 위에서부터 3분의 1까지의 면적을 평균을 한 것이 뭐다? 유의파고이고 유의파고는 4시그마인 경우다. 그리고 평균값이 0인 경우는 RMS 값하고 시그마 값은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이 0인 경우는 시그마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스펙트럼 밀도 함수의 면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 스펙트럼 밀도 함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스펙트럼 밀도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PM 스펙트럼, 피어슨 모스코비치 스펙트럼이고요. 이것은 두 개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피어슨 모스코비치 스펙트럼, PM 스펙트럼이 있고요. 존스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측한 계측 결과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었는데요. 피어슨 PM 스펙트럼, 모스코비치 스펙트럼인 경우는 1964년도에 발표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해에서 북대서양, 노스 애틀란틱에서 계측된 자료를 근간으로 했고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스펙트럼 함수를 수식으로 줘줬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변수 알파는 필립 계수라 그러고 FP는 피크가 발생하는 우리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으면은 피크가 발생하는 이때의 주기, 주파수 혹은 뭐 각진동수라고 하고요. 첨두 주파수라고도 하고 피크 주파수라고도 하고 여기서 U 19.5는 19.5m 해상 수변상에서 19.5m 관측 단위에서의 풍속을 계측한 곳이 아마도 19.5m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계치로 이런 수식, 스펙트럼 수식을 경험식으로 제공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 풍속을 사용할 때는 U10, 10m 지표면 수면상에서 10m에서의 평균 풍속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19.5m에서 잰 것보다 조금 더 작죠. 작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고 파랑 속도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 구했고 그래서 3분의 1 유입하고는 스펙트럼의 면적을 전부 다 구하고 근데 그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요것에 4시그마를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시그마로 변동시킬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평균값이 0이다. 그러니까 잔잔했을 때 수면이 잔잔했을 때에 그것을 레퍼런스 기준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피어슨 PM 스펙트럼의 윈드 스피드 10m 윈드 스피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입하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입하고가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크 피리어드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크 피리어드 증가하고요. 이렇게 유입하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어슨 모스코비치 스펙트럼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되게 광역이고 바람과 파고가 평형을 이루고 이런 가정들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후에 Joint North Sea Wave Observation Project, 조인트 북해 파랑 계측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이것을 앞에 PM 스펙트럼을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공동으로 북해 그 영국 북해에서 계측을 해가지고 이런 스펙트럼을 했고요. 그래서 PM 스펙트럼에서 요 겜마의 델타승이라는 피크가 훨씬 더 커지는 계수를 보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정해줘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예전에 요거는 이제 10m에서 계측한 평균 풍속이 10m/s 우리가 3.6을 곱해주면 36km/h 그리고 F 회치 길인데요. 회치 길이를 10만 그러니까 회치란 것은 이게 등속으로 바람이 부는 구간 길이를 우리가 어, 10만 킬로라고 했을 때 10만 킬로? 1km, 10km, 100km, 100km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감면값을 3.3
이 친구들이 제시한 3.3이란 값을 쓰면은 피어슨 모스코비치의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피크가 강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스왑.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의 단위는 이타, 요것은 단위는 미터 자승이죠. 그런데 밀도가 가로축이 헤르츠니까 헤르츠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면적을 다 곱해보면 헤르츠가 곱해지죠. 요 면적에. 그럼 미터 자승이 되는 거죠. 미터 자승의 다 곱한 값이 미터 자승이란 것은 변이, 파고의 자승이니까 파고의 평균값이고요. 근데 0에서 0주기에서의 값이 0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파고의 평균값은 파고 자승의 평균값은 표준 편차의 자승과 동일하다. 그잖아요. 우리가 u 마이너스 뮤 m 평균값의 자승의 요 값의 평균값 expectation 값은 요건 분산이라 부르고요. 분산 값은 뮤 n 값이 빵이면은 u의 자승하고 같잖아요. 그죠? u의 자승. 예. u의 자승.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시그마 값이 되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값. 그래서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통계, 지금 단기 통계고 단기냐는 이제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 다르고 장기 통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극치 분포를 사용하고 이게 t는 값들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주 정규 분포와 군별 분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랩 예제를 하나 풀었는데요. 매트랩 예제는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연수업이란 스펙트럼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시간 이력을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라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 이력. 그래서 앞에서 썼던 똑같은 U10 값이 10m per sec고 F 값이 10만이고 갯마 값이 3.3일 때 이러한 거기 빨간색의 존스와 스펙트럼이 주어지고 그것을 스펙트럼이란 것은 우리가 U의 자승이니까 우리가 이타의 자승이니까 그것을 이제 요 방식대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존스와 스펙트럼을 대입시키고 좀 전에 그 변수들은 이렇게 그대로 대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스펙트럼 값을 이렇게 타임 시그널로 바꿔주게 되면은 파랑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한 것은 우리가 3시간 동안 계측한 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 동안 계측한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초가 3600조니까 3600 곱하기 3 동안 계측한 기록으로 나타냈습니다. 매트랩 데이터는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